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두슬입니다. 우리가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2부 권력의 새로운 이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강 현대적 의미의 권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미시 권력과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권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미시 권력이란 어떤 권력을 말하나요? 미시 권력은 마이크로 파워,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할 때 작은 거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작은 권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미시 권력이란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개념을 만든 건데요. 사회 곳곳에서 세밀하게 작동하는 힘, 전통적인 권력 개념은 주로 국가, 군대, 경찰, 법과 같은 거대한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거라면 미시 권력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 병원, 감옥, 직장, 가정, 우리들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권력은 꼭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도 작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작동하는 미시 권력은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심지어는 학생들 내에서도 권력작용이 일어나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성적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게 한다든지 또 학교 규칙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성과, 그 다음에 또 회사 규칙, 동료들의 평판 이런 걸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죠. 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병원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누구든지 병원에 가면 그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병원 시스템이 정해놓은 내용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의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의사가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한 강제력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규율을 따르도록 만드는 아주 세밀한 방법을 규율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율 권력의 특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 삶과 관련해서 권력이 국가나 법만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또 작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거죠. 학교나 직장이나 병원이나 가정 같은 데서. 또 강제보다는 훈육과 조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직접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적, 평가, 사회적 규범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잖아요. 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워낙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력작용인지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미시 권력이 갖는 의미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권력이 단순한 강제력이나 법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관계와 규범을 통해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특정한 제도나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규율을 따르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 규율을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 규율을 따르잖아요. 그것을 자기화시킨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권력을 가지느냐, 누가 지시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미시 권력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규칙과 규범이 어떻게 우리 행동을 형성하는지, 통제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푸코의 다른 권력 개념도 있는지요?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푸코는 평생에 걸쳐서 권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온 대표적인 철학자입니다. 푸코의 권력 개념을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푸코 권력 개념의 아주 큰 특징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분산적이고 관계적인 힘으로 권력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개인의 행동을 형성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가나 행정단이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권력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이나 규범, 규칙 등을 통해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것이다라고 권력 개념을 설정했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푸코의 권력 개념을 전통적인 권력 개념과 좀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서는 권력의 주체를 국가나 군주나 지배계급으로 봤죠. 푸코의 권력 개념에서는 권력은 특별한 주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작동한다고 봤고요. 권력의 행사 방식과 관련해서 전통적인 개념은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법적인 제재를 중심으로 봤다면, 푸코는 규율이나 감시, 지식, 담론 등을 통해서 권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권력에서는 권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 반면에, 푸코는 모든 방향으로 확산되는 관계적인 권력으로 봤다는 것이고, 전통적인 권력 개념에서는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권력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봤잖아요. 근데 푸코는 이런 억압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은 때에 따라서는 생산적이고 개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권력의 본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반면에, 푸코는 네트워크적이고 유동적인 관계가 변해가는 것으로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푸코는 권력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형성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푸코의 권력 개념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코의 권력 개념은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권력을 관계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힘으로 보았고, 상호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관계의 측면으로 봤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권력 관계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권력 관계는 형성되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 가정이면 가정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과 분위기가 있잖아요. 학교면은 또 학교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는 제도도 있고, 뭐 학칙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권력 관계로 봤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단순한 지배나 복종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권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푸코가 얘기하는 대표적인 권력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율 권력입니다. disciplinary power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훈육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규율 권력은 개인을 감시하고 훈육하며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근대사회에서 권력이 물질적인 폭력보다는 교육과 훈육을 통해서 작동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근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군대나 학교나 병원이나 감옥 같은 곳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규칙을 내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폭력성을 줄이고 성실한 노동자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규율 권력에 의한 작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개인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학교나 회사나 감옥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율 권력은 감시를 통해서 개인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푸코가 얘기한 또 하나 대표적인 권력은 생체 권력,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생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과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권력입니다. 조금 낯설죠. 우리가 인구 관리하잖아요. 인구 통제하죠. 그래서 인구가 7, 80년대는 너무 많이 낳는다고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안 낳는다고 좀 혜택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막 격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뭘 해야 되나요? 질병 관리를 해야 되죠. 보건과 관련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면적으로 강제하고 폭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몸이 건강하게 적정 수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구 자체를 관리하는, 건강을 관리하는 권력 역시도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체 권력은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몸과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생체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담론과 지식의 권력인데요. 담론 권력은 특정한 지식과 언어가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담론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60, 70년대에 가장 큰 담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반공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이 내면화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식인들은 그런 반공과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지식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종의 통제수단이 되는 거죠. 푸코가 굉장히 예를 많이 들었던 것은 정신병과 의학과 관련된 예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통사회에서는 동네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보라든지 이렇게 꽃을 꽂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정신병으로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이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였었는데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을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전응아라든가 정신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우생학 같은 것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얀족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은 굉장히 열등한 종족으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뒷받침을 하나요?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식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것을 담론과 지식에 의한 권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론과 지식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는 거죠. 특정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코 권력 개념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 특정한 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 두 번째는 규율 권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시와 훈육을 통해서 개인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다. 생체 권력은 국가와 사회가 인구와 개인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식이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시 권력과 코가 얘기한 세 가지 핵심적인 권력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공부가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은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힘이다. 두 번째는 근대사회에서는 감시, 훈육, 담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이 중요한 권력 형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규범과 지식도 권력의 일부이고 특정한 권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푸코의 권력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감시, 의료, 교육, 미디어, 법, 제도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권력의 형태를 기존의 억압과 강제력이라고 또 수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부터 관계적이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것 역시 권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줬다라고 하는 점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시 권력과 관계를 통한 권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